인생 세간 일대몽이요 몽리 허이 고인진고 나 보미 타불 몽다 몽장 단시몽이요 호련 일강몽하존고 나 모미 타불 인생세간 일대몽이요 우리 삶이 하나의 큰 꿈이다. 몽리호의 고인진고 꿈속에서 어찌 참다운 고통을 알 수 있겠는가. 몽단몽장 단시몽이요 꿈이 길든지 짧든지 이건 다만 하나의 꿈이요 호련일강몽하존고 호련히 잠을 깨니 꿈은 어디 갔는고. 우리 인생을 우리 불교에서는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깨닫지 못한 삶 전체가 하나의 꿈이다 라고 하고 있어서 꿈 깨는 것이 우리의 불교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그 설화에 보면은 어느 평화로운 그 숲속에 많은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토끼 한 마리가 그 대중으로서 이렇게 같이 숲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 토끼 한 마리는 좀 유달랐어요. 망상을 피는데 무슨 망상을 피느냐 하면은 혹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푹 꺼진다면, 땅이 무너진다면은 어떻게 할까? 어느 날 큰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잤어요. 낮에 이제 그 오수를 들고 있는데 벼랑간 꽝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이 토끼가 아이고 이제 땅이 꺼지는가 보나, 땅이 무너지는구나 생각을 하고 급히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해요. 이 토끼 동료들이 보니까 막 급히 어딜 가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딜 그렇게 급히 가느냐 하니까 지금 저 땅이 꺼져오니까 빨리 도망가야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빨리 도망가자. 그러니 토끼들도 다 놀래가지고 이 땅이 꺼지고 있고 죽겠구나 싶어서 같이 막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제 이 사슴무리들이 토끼들이 막 도망을 가니까 쫓아가서 이거 왜 어딜 가느냐? 왜 이렇게 황급히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 뒤에 그 땅이 푹 꺼져 와서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 빨리 도망가자. 해서 사슴무리들도 죽기 싫으니까 막 쫓아가서 같이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 사슴한테 가서 땅 꺼지는 거 봤느냐? 아니, 제가 본 게 아니고 저 앞에 토끼 무리들이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물어서 또 제일 먼저 봤다는 토끼한테 갔습니다. 쫓아가서. 그래서 자네가 이 땅이 꺼지는 것을 봤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 나무 밑에 사고 있는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나서 이게 땅이 꺼지는 소리 아니냐?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래?
근데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아직까지 땅이 꺼져오는 소식이 없다. 그러니까 땅이 꺼지는 걸 보고 도망가도 늦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땅 꺼지는 걸 보고 땅이 꺼지고 있으면 그때 도망가자.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들 전체를 데리고 그 큰 나무 밑으로 갑니다. 땅이 꺼져 온다는 그 나무 밑으로 가요. 가서 보니까 나무가 꺼지는 게 땅이 꺼지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위에 달려 있던 큰 열매가 땅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 자고 있는데 옆에 가서 떨어지니까 얼마나 크게 소리 났겠습니까? 그걸 땅 꺼지는 소리인 줄 알고 그 토끼의 고민이 이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하다가 큰 열매가 떨어진 그 큰 소리에 놀라서 그게 땅 꺼지는 소리인 줄 알고 그렇게 법석을 떨었던 것입니다. 이 부처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지구촌에 당면한 문제예요. 36년 동안 일제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고 고통을 받았고 또 이 해방이 돼서 5년 만에 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우리 전체 대한민국이 폐허가 돼서 최빈국으로 떨어졌을 때 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마치고 분단되는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산업을 발달시켜서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또 이 서구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4.19 혁명이라든지 5.18이라든지 등등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살률 세계 1등입니다. 이혼율도 1등입니다. 이 영국에 있는 그 어느 대학에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2가지 불평등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해본 결과 우리나라가 12가지 중에서 7가지 아주 1등을 했대요. 그 세대 간의 그 불평등, 이념 불평등, 정당 간의 불평등, 교육 불평등, 또 종교 불평등, 그 지역 간의 불평등, 교육 불평등 등 해서 7가지가 세계 1위를 했대요. 20년도에, 2년 전이죠. 우리 세계가 이 과학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를 느끼고 있는데 이 물질 문명의 폐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선문에 호희우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호랑이의 안목과 소의 우직한 실천력,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쯤 돼서 적어도 날카로운 호랑이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소의 우직한 실천력으로 실천을 해야 할 그런 즈음에 왔습니다. 지금 호랑이의 그 안목으로 보자면은 지금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부터 더 잘 알겠지만 제일 큰 변화는 지금 인류 문명이 대전환기를 맞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많은 문명들이 탄생을 해서 그 성장을 하고 하다가 또 쇠퇴를 하고 또 사라지면 또 다음 문명이 이어서 이 지구촌 문명을 이끌어오고 쭉 했는데 한 2300년간 서구 문명이 우리 지구촌의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90년 전부터 유럽에서 서구 문명은 이제 끝이 날 쯤이 됐다. 서구 문명의 몰락을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서구의 많은 철학자들, 많은 미래학자들, 많은 석학들이 서구 문명의 몰락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그 과학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었지만은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대로 가면 우리가 노력하고 그냥 지내면은 몇십 년 안에 지구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성을 잃어버렸어요. 본성을 잃어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지구촌은 엄청난 이기주의에 빠져서 돈이면은 부모, 형제도, 이웃도, 친척도 없어요. 지금 유독 우리나라만 그 물질 문명의 폐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지구촌에,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서구 사람들은 서구 문명에 몰락했기 때문에 다음 인류 문명을 이끌어갈 그 문명은 우리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에서는 선 명상이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도 나도 선을 해서 이것을 극복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해 있어요. 서구 문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원화된 사유 체제입니다. 보통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다. 그 서구 문명의 뿌리가 그리스 철학인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철학의 비조인데요. 거기서 무엇을 주장하냐면 합리주의를 주장을 해요. 합리주의는 뭐냐면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인간의 생각이나 물질을 분석을 하고 판단하고 거기서 실증된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합리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서구의 합리주의는 어떤 현상을 벌어졌냐면 뭐든지 이렇게 분석하고 분리하고 나누다 보니까 인간이 만나면 서로 갈등을 하게 되고 대립하고 분열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우리 선을 가장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선은 이론화된 사유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1950년도부터 60년대부터 2000년까지 이 지구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선에 관한 책이었어요. 아주 열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화된 이원론적인 사유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일찌감치 알아버린 거예요. 그 이분법적인 사고는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우리 선의 세계를 보니까 완전히 일어나된 사유체제예요. 서구인들이 이원화 가지고 안 되는데 일원화 체제야말로 앞으로의 미래의 희망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선을 많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선사들의 그 모든 언어와 행동이 서구 사람들은 보지 못한 완전히 일원화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이것이야말로 이원화를 뛰어넘는 그러한 이 법이로구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에 관심을 가지고 선에 몰빵하기 시작을 해요. 2000년부터는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린 책이 명상이라는 책이에요. 2000년부터는 서구 사람들이 그 선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선이 동양적인 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네들의 잘 안 맞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서구의 옷을 입힌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선에다가 우리 동양 옷을 입힌 게 아니라 서양인의 옷을 입혔어요. 그래 해서 지금 명상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상을 짓기 위해서 국내에서 운문안의 계획처럼 하면 안 된다 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 세계의 가장 유명한 선센터, 명상센터 30곳을 정해라 그래가지고 다녀왔습니다.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미국, 일본 30곳을 다녀왔습니다. 유럽에는, 미국에는 우리가 이제 가기 전에 미국 불교, 유럽 불교를 많이 연구를 공부를 하고 왔는데 거기는 유럽은 이제 선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영국 같은 데는 그 당시에 우리가 한 6년 전에 갔는데 선원 명상센터가 한 70개 정도 됐어요. 프랑스는 80개 정도 됐습니다. 미국을 가보니까 거기 규모가 커서 큰데 작은 거 빼놓고 한 3,000개 정도가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 서구 문명 이건 안 되고 앞으로는 동양 사상인 즉 선 이것이 인류 문명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전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주교인 신학자인 존 셀비 스봉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뭐냐면은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책이었어요. 거기에 그네들의 사정이 고스란히 실려 있는데 지금 뭐냐면은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동양 사상과 현대 과학이 증명한 이론화된 사상을 외면하고 그리고 유기체적인 통합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된 진리, 우리 일심이라고 하죠. 하나된 진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시대의 역행을 하고 있다라고 책을 썼어요. 또 트레이시라고 하는 유명한 신부이면서 조직 신학자인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양 사상과 깊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조직 신학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서구의 이원론적 사고로는 안 되고 빨리 동양의 선적인 그런 일원화 사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서양 유럽 신학 가지고는 안 된다. 동양 신학
앞으로 동양에서 나온 이론화된 사유 체제인 그러한 것을 빨리 받아들여서 동양 쪽의 그 신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선은 벌써 1500년 전부터 이원화를 버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달마 스님. 달마 스님은 그 제자 그 해가가 묻습니다.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마음을 평가해 주세요. 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가 너를 평가해 주마.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일심은 일심에서 망상을 피우면 거기에 진망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마음, 불안하다는 마음은 한 마음 본래 그런 것이 편안하고 그 불안한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없는데 망상을 피니까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나온 거예요. 불안하다, 편하다. 마음을 해서 찾아보니까 그게 본래 마음속에는 그게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에서 한 마음에 그게 있을 수가 없죠. 망상을 피워서 내가 죄가 많으니 없느니 이게 바로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우리의 가나서는 이론화 사상이 끝판왕입니다. 우리의 불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정해 사막입니다. 저기 남만불교에서는 개를 먼저 지키고 개의 그릇이 생겨서 선정을 닦으면 선정에 물이 고여서 물 고인 데 깨달음의 달이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방 수행은 계행을 철저히 지키고 어느 정도 지켜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선정을 닦은 다음에 지혜를 닦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개정해를 어떻게 보느냐면 개정해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육조 해능선사는 육조장에 보면은 개정의 사막이 하나다라고 주장하면서 개는 누구든지 지킬 거니까 개는 놔두고 정해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렇게 주장해요. 정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정해를 쌍사하는 방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순간 깨침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언하대오를. 누구든지 무심만 되면은 언제든지 말 아래 깨단다. 순식간에 도노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비우면 무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망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이 병이 물병을 갖다 비우면 빈 병이라고 그러죠. 우리 머릿속에 우리 뇌 속에 망령이 없는 것을 비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 무심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가나서는 이 무심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수행 방법이에요. 우리는 화두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화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의를 쌍수함으로써 무심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얘기. 마조 스님이 어떤 그 납자가 와서 법을 모르니까 바깥에 마당에 있다가 주장자로 원상을 그립니다. 원상을 딱 그려놓고 이베타 보리바탄이라 일러봐라. 원상 안으로 들어가도 때리고 들어가지 않아도 때린다. 어떡할 테냐 일러봐라. 앞뒤가 꽉 막혔어요. 들어가도 맞고 안 들어가도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랬을 때 요걸 갖다 활구라고 그래요. 활구. 펄펄 살아서 뛰는 화두다. 살아있는 화두다.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화두가. 분별을 하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해서 요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요걸까 저걸까 요렇게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그걸 갖다 사고라고 그래요. 죽은 화두다. 죽은 화두 가지고 하면 평생 깨닫지 못하고 설사 깨달았다도 자기도 구제를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향엄이라는 스님은 위산스님이 상지한 제자인데 위산스님한테 갔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던지 경학을 많이 했던지 부처님의 경전을 달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어요. 그 당시에 스님 중에서 가장 뛰어났대. 스승인 위산스님한테 가니까 내가 너한테 경전 얘기는 묻지 않겠다. 부모의 생전에 본래 몇 명이냐? 네가 네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에 너의 본래 몇 명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어요. 꽉 막혀버렸어요. 꽉 막혀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하도 배운 게 많으니까 이것으로 대답해보아도 아니다. 이쪽 것으로 대답을 해보다 그것도 아니다. 몇 가지 대답을 자신 있게 했는데 전부 다 아니라고 부정을 당했어요. 그럼 스님께서 좀 일러주십시오. 내가 너한테 일러주면 그건 내 견해, 네 견해가 아니다. 넌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 그걸 안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스승 밑에서 나와서 경전을 둘러봐요. 경전 어록을 다 뒤져봐요. 다 뒤져보고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속의 떡은 배부르지가 않구나. 그래서 경전을 다 태워버리고 어록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 깨닫지 못할 바에는 밥중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옛날 절로 가서 그저 거기 오는 스님들 공양이나 해주고 엽이나 챙겨주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늘 머리에 떨어지잖아요. 부모의 생전에 본래 면목이라는 것이 머리에 떠나질 않아요.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살았어. 몇 년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절에서는 빗자루 일을 합니다. 비질을 하고 있는데 비질에 날려서 돌이 날아가서 대나무에 딱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화려히 깨달아요. 그래서 목욕개절을 하고 멀리 자기 스승이 계신 위산 스님을 향해서 삼배를 합니다. 스님이 아니었으면 부모님보다 더 귀한 인연입니다. 스님이 만약 옛날 제가 물었을 때 그걸 대답을 해주더라면 오늘같이 이렇게 통쾌한 깨달음은 없었을 텐데 스님께서 정말 그 큰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삼배를 하고 쫓아서 이제 본격적인 제자 노릇을 합니다. 화두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수십 길 되는 낭떠러지 위에 있는 이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루 손발을 다 못 쓰고 이루 나무를 잡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뒤에서 묻기를 달마 스님이 온 뜻을 말씀해 주세요 하고 물었어요. 대답을 하면 입으로 대답을 하니까 떨어져 죽겠죠. 또 대답을 안 하면은 안 맞는 거야. 대답을 해줘야 돼.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활구참선입니다. 앞뒤가 인간이 이성으로 긍정과 부정을 했던 것을 그 출구를 딱 막아버려. 거기엔 이론 합백이 하나된 사유밖에 없어요. 이원화가 없습니다. 화두의 위대한 자입니다. 제가 출가한 지 50여 년 넘어가지고 수행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가 학교 교육이 이 합리주의적인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건 옳고 저건 그리고 이것은 선이고 이건 악이고 대소 장단 선후 본말 호오 미추 선악 시비 생사열반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을만 배웠기 때문에 그게 골수에 사무쳐가지고 그것을 버리고 망상을 버려야 되는데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몇십 년이 흘러서야 겨우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도인이 안 나오냐? 왜 한국 불교에 그렇게 많은 납자들이 있는데 왜 도인이 안 나오냐?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우린 뼛속까지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해요. 그것이 있는 한 화두가 타성일편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진전이 없습니다. 항상 거기서 머물러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 선방에는요 다 고학력자지만 고학력자일수록 삼선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뼛속까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 것이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시작을 배워서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것은 옳은 거야 저건 그런 거야 이것을 배워서 뼛속까지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에 진전이 없는 겁니다. 이건 제가 아주 통감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운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타너 스님께서는 우리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될 것이고 정신문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 유명한 역사 철학자 평생 그 문명 연구를 했던 토인비 교수도 80년대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극동에서 인류 문명을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사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주목을 했습니다. 금세기의 가장 유명한 진대에 돌아가는 미래학자는 지금은 정보사회지만은 미래는 인간의 상상과 꿈이 실현되는 꿈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 꿈의 사회는 한국이 리더를 할 것이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유명한 세계의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인 폴 케네디는 이야기를 하기를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될 것이다. 세계는
그때 되면은 한국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 첫 번째는 사회적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뛰어난 문화적 혼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이 민주주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굉장히 밝은, 세계에서 가장 미래가 밝은 나라예요. 우리가 만일 지금 한류가 이 세계를 평정하다시피 하는데, 우리가 만일 이 껍데기 한류가 아니라 이 정신문화까지, 우리 선까지 창작을 한다면은 오랫동안 인류 문명을 우리 한국이 이끌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시간이 됐으면 한 2, 3분이라도 할애라서 우리 여기 이 명상마을 자랑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세계를 한 바퀴 돌았고요. 그리고 이 선언이 건축부터도 선건축이 되도록 하자. 미래 문명의 대안인 선이 우리 짓는 건축까지도 선건축이 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외국 갔다 와서 세계 일주를 하고 나서 그 조계사 종단 이 회관에서 최초로 그 선건축 국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토마스 할란이라는 선건축가, 영국의 알란 파워라는 선건축가, 일본의 미나미라고 하는 선건축가, 우리나라의 김계천이라고 하는 선건축가를 불러다가 국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네 분한테, 그때 아주 성황리에 끝났는데 그 네 분한테 국제 지명 공모를 했어요. 선건축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선건축, 세계적인 선건축가 되니까 선건축을 한번 지어보자. 작품을 다오. 그분들이 전부 다 관심이 나가지고 선건축을 자기 것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작품 4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20명이서 관계자, 또 그 대학에서 그 건축학을 전공하는 그 교수들, 최고의 교수들 10명, 20명이 앉은 자리에서 그 심사를 점수제로 했는데 미국의 토마스 할란이라는 사람이 작품이 당선이 됐어요. 이 건물이. 우리는 애초부터 그 건축부터도 선건축을 지어서 이 가나선을 선양하는데 붐을 일으키자라고 해서 선건축을 많은 노력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이 세미나까지 해서 이 작품을 받아내서 이거 짓고 있습니다. 지금 3분의 1을 졌는데 마저 3분의 1을 지면 진짜 보기가 좋을 거예요. 제대로 된 선건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탁은 우리 이 선원장 스님이 여기 선원장으로 와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세계를 나하고 단둘이 전체를 갔다 온 사람 나하고 단둘이야. 끝까지 다녔던 우리 선원장 스님이 원력을 세워가지고 와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원장 스님한테 힘 좀 실어주세요. 힘이 실어진다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랑스에 있는 프롬빌리제 같은 그런 명품 선센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미얀마에 가면 파옥 국제 선센터가 있어요. 그 이상 되는 그러한 선센터를 우리 스님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